안녕하세요. 미국 조기유학 전문 카운슬러 나무유학의 필립 과장입니다. 이제 6월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들도 여름방학 시작이라서 나무유학 학생들도 대부분은 귀국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른 유학생들도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다음 학년 준비를 아마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모종의 이유로 학교를 옮기고 싶은, 즉 전학을 고려 중인 학생들도 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 고등학교 전학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의 취지 자체는 가급적 처음에 학교 선택을 잘해서 가능하면 전학 수업을 안 하거나 혹은 최소화하자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가장 전학을 많이 가는지 제가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선 첫 번째, 바로 지인을 통한 유학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중 하나인데요. 특히 유학을 처음 고민하실 땐 아무래도 유학원마다 말도 다른 것 같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깝지는 않더라도 그나마 아는 사람이니까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한 유학, 과연 잘 맞을까요? 지인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건 여러모로 안심이 되고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생기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학 입시에 많은 요소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학교 자체를 잘못 선택한 경우들이 종종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가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건데 단지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그냥 가장 가까운 학교로 입학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제가 세 가지 케이스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1번, 학교에서 AP 과정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관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너무 소규모의 학교라서 한 학년에 한 반만 있을 정도이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커리큘럼 자체가 적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 3번은 학교와 지인이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9학년임에도 불구하고 8학년 과정을 배정을 해준다거나 혹은 필요도 없는 ESL 과정을 수강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마지막 3번이 가장 심각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보통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환경 자체에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바로 전학을 갈 학교를 하나 둘씩 찾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대학에 잘 보내줄 수 있는 학교와 그리고 그런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학생 스스로가 찾아 떠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공립교환 케이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벼운 마음으로 떠난 공립교환 프로그램이었고 상대평가에 지친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꿈과 희망을 찾기 위해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우리 학생들은 또 막막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대학을 내가 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전공은 뭘 선택해야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미국 입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나아가 입시에 대한 이 많은 용어들은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 자체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아래 제가 띄워드리는 표는 미국 입시의 중요도를 간략하게 나타낸 표가 될 텐데요. 이 많은 것들을 A부터 Z까지 무조건적으로 모두를 준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본적인 사항들만 충실히 관리를 해도 탑 50위권 대학은 누구든지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 표에 대해 자세한 입시 가이드를 받고 싶으시다면 나무유학으로 바로 방문을 하셔서 설명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처음부터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학교나 환경 자체를 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선 학교와 환경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시각을 한번 달리해 볼게요. 과연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환경에서 내가 최소한으로 탑 30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이때 자신있게 대답이 가능하신 걸까요? 만약 그렇다 한다면 내 눈높이에 맞춰 훌륭한 학교 그리고 환경 자체를 선택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한다는 의문이 바로 들게 된다면 그에 대한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보통 이럴 땐 두 가지의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안은 학교 자체를 바꾸는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학교를 바꾸기가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학교에서 당장 내가 도움을 못 받는 것들을 다른 요인들로 하나 둘씩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 나의 유학 비용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나입니다. 보통 여기선 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1번, 내 역량을 발휘하기엔 너무 저렴한 학비의 학교를 다니는 경우입니다. 꼭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다니는 학교 학비가 저렴하다면 내가 원하는 전공 과목이 개설이 안 되거나 혹은 커리큘럼이 부족한 경우가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 또한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2번은 내 눈높이에 비해 너무 학비가 높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입니다. 종종 좋은 학교들 중에서도 유학생을 많이 받고 싶어 하다 보니 ESL 클래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유학생들을 쉽게 받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좋은 학교라 해도 영어가 미흡한 학생들의 경우엔 ESL 과정을 등록을 해야 하는 이런 식의 커리큘럼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학생이 영어를 잘 못한다면 ESL 듣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습니다. 좋은 학교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수준 높은 심화 과정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학비 자체가 높게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목들을 듣지 않고 내가 단순히 ESL 과정만 듣는다면 차라리 저렴한 학비의 학교를 가서 정규 과정을 다 듣고 또한 부족한 학업은 과외 등 다른 부분으로 채워주는 것이 비용도 훨씬 세이브도 되면서 학업 또한 GPA A를 유지하는 게 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마다 ESL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내 목표 자체가 탑 30권 이상이라면 최대 1년 이상은 안 하는 걸로 계획을 짜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오늘은 이렇게 미국 유학생들이 전학을 가는 이유와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전학이 굉장히 급하시거나 또는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 유학은 오랜 유학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교 전업부터 학업 컨설팅까지 다양한 유학 플랜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